자, 9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실습을 통해서 이제 인덱스의 성능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배운 게 클러스터형과 비클러스터형 인덱스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덱스가 없을 때, 얘네들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그걸 비교해서, 인덱스를 언제 사용해야 좋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번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4번은 제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실제 실행 계획은 잠깐 꺼놓으세요. 꺼놓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먼저 만들까요? 자, 인덱스 DB라고 실습할 DB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장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제 이 저장 프로시저는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인덱스를, 그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확인하는 저장 프로시저예요. 이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USP 인덱스 인포인데, 인덱스 정보를 예쁘게 보여주는 저장 프로시저거든요. 얘를 그냥 일단 만들게요. 그리고 다시 자, 만들었죠. 그럼 앞으로 USP 인덱스 인포 하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인덱스 정보를 좀 예쁘게 보여줘요. 됐죠? 이 내용은 사실 아직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내용에 주목하지 말고 이 결과에 주목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인덱스 좀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드벤처웍스의 sales.customer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죄송합니다. 얘를 실행했죠. 얘를 우리가 어드벤처웍스가 없네. 잠깐만요. 자, 계속 이어서 하죠. 다시 어드벤처웍스에 있는 sales.customer 테이블의 개수를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럼 대충 약 2만 건 정도 데이터가 있네요. 요 정도면 이제 테스트하기 적당하게 하겠네요. 자, 이 테이블을 복사해서요, 제가 3개의 테이블로 복사할게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 커스텀 테이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테이블 3개를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select into 기억나시죠? select into로 탑 아까 그 개수만큼 하신 다음에 order by new id 이렇게 하시면요, 얘가 섞여가지고 데이터가 select가 돼요. 그래서 지금 3개를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 내용은 같은데 3개 테이블에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3개 테이블이 복사가 되고 데이터가 섞여졌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select top 5로 확인하면요,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데이터 차례가 다르죠? 차례가 다르고 막 데이터가 마구잡이로 섞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테이블에 인덱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보면 커스텀 테이블에 인덱스가 아까 그래서 이제 요 저장 프로세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쁘죠? 테이블 이름, 인덱스 이름, 타입 쭉 나오죠. 그래서 테이블에 처음에 현재는 우리가 3개 테이블 모두 복사만 했지 인덱스를 만든 적이 없죠. 그래서 셋 다 인덱스가 널이고, 인덱스 타입이 힙이라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힙이라는 건 데이터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영역에 페이지가 155개, 크기는 1240KB 이렇게 돼 있고, 행개수 아시죠? 다 똑같죠 지금은. 그래서 언더바시는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들 거고, NC는 넌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들 테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1240은 사실 한 페이지가 제가 8K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8하면 대략 이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됐으면 먼저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까요? 여기 C에는 클러스터 인덱스, NC에는 B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들죠. 좀 두 테이블에. 첫 번째 얘는 아무것도 안 만들 거예요. 커스텀 안 만들고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면, 자, 인덱스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메뉴에 5건씩만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하면은, 자, 처음에는 뭐예요? 인덱스 안 만드는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어때요? 인덱스 만든 커스텀 아이디로 정렬이 됐죠. 커스텀 아이디로. 그리고 B 클러스터 인덱스도 인덱스가 만들어져도 정렬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얘는 인덱스는 만들어졌지만 어떤 상태예요? 데이터 페이지는 그대로 있고 별도의 인덱스 페이지만 만들어진 상태죠.
자, 확인해볼까요? 실행해서. 자, 다시 한번 커스트는 동일하죠? 인덱스 이름 널, 힙 똑같고, 이제 얘가 실제 데이터만 있는 그런 테이블이고, 얘는 뭐예요?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가 만들어졌죠? 인덱스 이름 보이고, 인덱스 타입이 보여요. 클러스터드 보이죠? 페이지 개수가 155개에서 160개, 4페이지 정도 늘었네요. 자, 이 페이지 늘은 게요, 요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얘 클러스터 인덱스잖아요. 일단 데이터 페이지 얘가 몇 개요? 155페이지라는 얘기잖아요. 요 그림 9-16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155개 페이지고 위에 페이지가 한 4개쯤 만들어진 거네요. 루트 페이지랑 해서 인덱스가. 그러니까 실제 리프 페이지 155개는 그대로 있고 인덱스 페이지가 4개 정도 추가된 상태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뱅식 나왔고 그 다음에 비클러스터 인덱스가 만든 거는 보세요. 자, 얘는 두 줄이네요. 보니까 힙하고 똑같이 있죠? 지금 얘가 뭐예요? 데이터 페이지인데 데이터 페이지는 전혀 변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얘죠. 이거죠. 이거를 지금 인덱스를 만들어도 데이터 페이지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뭐만 추가됐어요? 별도의 인덱스 페이지가 추가됐죠. 그래서 얘는 클러스터 NC에서 넌 클러스터 돼가지고 페이지 개수가 많이 만들어졌네요. 약 45개 페이지 정도 만들었네요. 그래서 비클러스터 인덱스는 인덱스 개수가 훨씬 많죠. 그림을 다시 보시면 얘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니까 얘네들이 한 45개 페이지쯤 만들어졌고 얘는 155개 페이지가 그대로 있고 요 얘기죠 지금. 요 얘기가 됐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얘는 실제 데이터와 인덱스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요 내용입니다. 이제 요 그림을 보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상에서 했던 얘기가 다 확인이 되네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쿼리를 날릴 텐데요. 이 쿼리 날릴 때마다 페이지를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요. 옵션을 좀 지정할게요. 일단 쿼리 창을 모두 닫고요. 닫고 메뉴 중에 도구에 옵션이 있어요. 도구에 옵션. 보면 왼쪽에 쿼리 실행 있죠? 쿼리 실행에 SQL 서버. 여기에 고급 보시면요. 여기 보면 통계에 대해서 얘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통계 체크를 해주면은 우리가 쿼리를 할 때 페이지를 몇 개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좀 확인해 보려고요. 일반적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켜놓을 필요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제 인덱스를 사용하면서 얼만큼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 쿼리 창을 새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인덱스 DB 사용하죠. 인덱스 DB 사용하고 지금 이제 쿼리를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는지 먼저 볼까요? 자, 맨 먼저 인덱스 없는 애 있죠? 인덱스 없이 그냥 해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100인 거를 조회해 볼게요. 그러면 자, 실제 실행계획 뜰까요? 실행계획 켜고 하죠. 예, 실제 실행계획 얘죠? 실제 실행계획 켜고 실행할까요? 실행하면 당연히 데이터는 똑같이 나와요. 인덱스가 있든 없든. 자, 실행계획 보시면은 테이블 스캔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데이터를 다 뒤졌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지금 얘는 이거잖아요. 인덱스가 없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뭘 찾으려면 다 뒤지는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 인덱스 있는 애를 찾을까요? 자, 그리고 참 메시지 볼까요? 이거 보려고 하는 거죠. 메시지 보면요.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 읽기 수가 아까 155페이지. 우리 아까 155페이지 했었잖아요. 인덱스 인포에서 155페이지를 전부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게 155페이지죠. 다 읽어가지고 한 건의 데이터를 찾아낸 거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사실은 인덱스가 없을 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요. 자, 이번에는 클러스터 인덱스를 해볼게요. 지금 얘는 인덱스 없으면 155페이지 읽었고 이번엔 똑같은 데이터를 클러스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에서 찾아보죠. 당연히 데이터는 똑같죠. 그리고 실행계획 볼까요? 실행계획 보시면은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 시크죠. 시크는 인덱스를 찾은 거예요. 인덱스를 검색한 거죠. 인덱스를 사용해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그럼 메시지 창 볼까요? 자, 논리적 읽기도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만 읽었네요. 아까 비교하면 아까는 155페이지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2개 페이지만 읽었죠.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볼까요? 얘는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이해죠? 뭘 읽은 거예요? 인덱스를 얘 읽고 실제 얘 한 페이지인가? 이게 155페이지 중에서 인덱스 한 페이지, 실제 데이터 한 페이지. 요 정도밖에 안 읽은 거죠? 아주 훌륭하게 2페이지만, 그러니까 155대 2죠. 엄청나게 빠른 검색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클러스터 인덱스 볼까요? 비클러스터 인덱스를 사용해서 얘도 역시 데이터 결과는 동일하죠. 동일하고, 자, 실행계획 볼까요? 실행계획 보면, 자, 얘는 약간 다른데, 이제 얘들 인덱스 시크에서요, 비클러스터 인덱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RID 룩업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요런 의미예요.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얘잖아요. 여기서 찾을 때요, 현재 그 인덱스 시크가 얘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딱 찾은 게 바로 인덱스 시크인데, 문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찾았다고 끝나요? 일로 가야 돼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게 바로 인덱스 시크고, 찾은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지 번호와 위치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 페이지로 가는 게 RID 룩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2단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몇 개 읽나 볼까요? 몇 개 읽었나 볼까요? 지금 페이지 3개만 읽었네요. 이것도 훌륭하네요. 물론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더 훌륭하죠. 2페이지지만 얘도 아주 훌륭하게 3페이지 만에 찾았습니다. 이해가시죠? 한 페이지, 2페이지로 실제 데이터 3페이지. 물론 저가 이제 요 가정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대충 예상하면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만에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가 없을 때,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있을 때, 그리고 비클러스터 인덱스가 있을 때 검색하는 결과를 비교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맞죠? 클러스터가 제일 빠르고 검색에는 왜 페이지를 조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클러스터, 그 다음에 인덱스가 없을 땐 무지하게 느려지겠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는 뭘 했냐면요, 데이터 개수를 한 개만 검색했죠. 자, 이번에는 473페이지 보시면 범위로 검색을 해볼까요? 범위. 잠깐만 볼까요? 자, 100이란 값 하나가 아니라요, 이제 스텝 5입니다. 473페이지에요. 자, 범위로 검색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100보다 작은 걸로 할게요. 100보다 작은 거.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약 100건을 검색한다 생각할게요. 자, 처음에 당연히 클러스터 인덱스를, 아니요, 죄송합니다. 인덱스 없는 애를 검색하면은 얘는 실제 당연히 똑같죠. 실행계획도 테이블 스캔이죠. 왜죠? 얘는 방법이 없어요. 인덱스가 없으니까 한 건을 찾던 100건을 찾건 전부 다 찾건 뭘 해야 돼요? 테이블 스캔을 해야 돼요. 어차피 테이블 스캔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클러스터 인덱스가 100건을 찾는데 몇 페이지 있나 볼까요? 자, 실행계획 보니까 얘가 뭐랬어요? 인덱스, 시크랜드 역시 인덱스를 사용했네요. 100건이나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을 읽을 때도 아까 2페이지 읽었죠. 100건도 2페이지밖에 안 읽었어요. 왜 그러죠? 자, 예상이 되시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 9-47 교재는 474페이지 보시면 얘가 지금 클러스터 인덱스 그런 구조예요. 왜 2페이지만 읽었냐면요. 자, 루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죠. 루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에는 실제 얘가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1부터 쭉 정렬되어 있다. 그리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 페이지가 리프 페이지죠. 지금 클러스터 인덱스예요. 영어 사전이에요. 고객 아이디로 아까 정렬된 거 보셨죠? 그러면은 1번 페이지 안에 1번에서 100번 고객까지 여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고객 아이디로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에서 100까지 읽어도 루트 페이지 인덱스 읽고 하나 읽고 그리고 가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페이지만 읽어도 100건이 읽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얘가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쿼리를 이렇게 100보다 작은 걸 알려도 어차피 인덱스 찾고 실제 메시지 페이지는 2개 페이지만 읽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B 클러스터 인덱스를 100보다 작은 거 있죠? 얘를 실행하면
실행계획 볼까요? 다시요. 제가 비클러스터형 인덱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이블 스캔을 했네요. 왜 테이블 스캔 했을까요? 자, 볼까요? 다시 메시지 보면요. 몇 페이지를 걷죠? 160, 155페이지. 다 읽었네요, 페이지를. 자, 그러면은 가서 확인해 보죠. 자, 그림상에 보시면 이제 요거예요. 그림 6-47 잠깐만요. 그림 9-54 좀 넘어가세요. 그림 9-54를 볼게요. 그리고 9-54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든 비클러터형 인덱스의 구조는 이거예요. 데이터 페이지가 155개 페이지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40페이지 정도 됐나요? 아까 40 몇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제가 1에서 100,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번호잖아요. 10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물론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읽으면 되고 여기에서 1에서 100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얘는 RID 룩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페이지가 거기 여기 들어있어요. 2번은 여기 없고 여기 있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10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155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데이터가 찢어져 있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왜? 고객 아이디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0몇 번을 읽어야 돼요. 이러는 이 차라리 SQL 서버가 내가 이걸 읽고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여기서 쫙 찾는 게 빠르겠다 해가지고 SQL 서버가 알아서 인덱스가 있지만 인덱스를 사용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테이블 스캔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SQL 서버가 이렇게 방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찾느니 차라리 테이블 스캔하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테이블을 쭉 사용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꼭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그 인덱스 힌트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써볼게요. 커리문을 이렇게 위드하고 인덱스 이거 뭐죠? 우리 넌 클러스터 인덱스죠? 걔를 꼭 써라 이렇게 쓰면 쿼리문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반드시 인덱스를 써라 이렇게 지정해서 실행기 보면 인덱스를 썼죠. 강제로 인덱스를 쓰기 위해서 보면은 101페이지 더 적죠. 그래서 인덱스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SQL 서버가 그게 이제 오히려 페이지 수는 적지만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SQL 서버가 그냥 테이블 스캔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리적 페이지 수가 적으면 더 좋긴 하지만 아까 이 그림상에 보면요. 이거죠.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155페이지가 아니라 100페이지만 읽으면 되니까 더 적은 것 같지만 문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라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 여기 있는 155페이지를 읽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고 SQL 서버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있어도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실제 전체 데이터에서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검색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페이지를 전부 다 읽더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읽는 게 더 효율적일 때는 SQL 서버가 자기가 알아서 테이블 스캔을 해버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범위를 조금 줄여서 해볼게요. 데이터 범위를요. 여기 100이 아니라 60을 해볼게요. 60을 해서 다시 조회해볼까요? 조회하면 실행계획 보면 실행계획 보니까요. 이번에는 뭘 했어요, 얘가?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을 했네요. 그죠? 데이터 범위를 좀 줄이니까 인덱스 스캔을 했고 조금 더 늘려볼까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책이랑 약간 다른데요. 이 숫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현재 그 DB 상황에 따라서 실행하면은 제도하고 아까 그냥 90 정도 해볼까요? 90. 죄송합니다. 얘가 어쩐지 제가 이거 얘를 썼죠. 얘는 무조건 인덱스 쓰니까 얘를 다시 줄여볼게요. 얘를 다시 제가 60으로 줄여볼게요. 60으로 줄이니까 역시 테이블 스캔하고 얘를 50 줄여볼게요. 50 줄이면 이번에는 인덱스 스캔 했네요. 인덱스 시크를 했죠. 그러니까
딱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얘가 이거는 왜 인덱스 스캔했어요? 왜냐면 테이블 스캔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 읽었나 볼까요? 페이지 보면은 약 51페이지 읽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림상에 보죠. 그림상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51페이지만 읽은 거죠. 그게 더 이 전부를 다 155페이지 스캔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그래서 SQL 서버가 알아서 요 정도 개수는 내가 인덱스를 쓰는 게 낫겠네 해서 SQL 서버가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 479페이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B 클러스터 인덱스는요 전체 데이터의 1에서 3% 이상을 스캔하는 때는 대개는 SQL 서버가 그 테이블 스캔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에서 3%가 넘는다 개수가. 그런데 이거는 개략적인 추정치지 절대적인 개수는 아니니까요. 일단 개략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하면은 SQL 서버가 인덱스가 있어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테이블 스캔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 인덱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냥 테이블 스캔을 자주 한다면 어떤 게 좋아요? 차라리 인덱스를 없애버리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 가신다면은 쿼리문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 쿼리가 인덱스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해서 인덱스를 안 쓴다 쿼리가 그러면은 인덱스를 제거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다른 경우가 자 우리가 두 번째 이번에는 다른 열에다 커스텀 아이디 열에 아까는 커스텀 아이디 열에 그죠? 커스텀 아이디 열에다가 그죠? 요 열에 이 열의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요 열에다 만들게요. 근데 이 열은 데이터 건수가 사실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보세요. 그죠? 10건 미만인데요. 되게 요 열에 데이터 건수가 적은 열에다가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요 테이블 말고요. 테이블을 새로 복사할게요. 새로 다시 커스트2랑 커스트 NC 이게 이제 인덱스 없는 테이블은 얘기 안 할게요. 걔는 뭐 어차피 테이블 스캔하니까 테이블 두 개를 더 만들고 자, 두 개 더 인덱스를 또 만들게요. 어떤 열이죠? 테리토리 아이디 여기다가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테리토리 아이디가 2인 데이터를 제가 한 건이죠. 얘를 클러스터 인덱스에서 검색을 할게요. 그런데 실행기획 볼까요? 클러스터드 인덱스 시크를 하긴 했는데 결과 뭐예요? 데이터가 몇 건이에요? 데이터가 벌써 오른쪽으로 113개 건이나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볼까요? 메시지 보면은 논리적 개수 3밖에 안 되는 거죠? 3개 페이지. 왜 훌륭하죠? 왜죠? 얘가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넌 클러스터 테이블에서 읽어볼까요? 넌 클러스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에서 그죠? 이 똑같은 데이터죠. 결과는 똑같겠죠. 113개 똑같고 얘는 실행계획 볼게요. 실행계획 보니까 얘는 인덱스를 썼나요? 안 썼죠. 왜 안 썼죠? 테이블 스캔하는 게 SQL 서버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155페이지를 다 읽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난 이렇게 읽겠다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데이터의 건수를 확인할게요. 제가 여기면은 우리 디스팅트면 기억나죠? 그럼 여기는 데이터의 건수를 중복된 거 한 가지만 나온다. 1에서 10까지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약 2만 건인데 실제 안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 선택도는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넌 클러스터 인덱스를 사용해 드렸죠. 실제 데이터를 검색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넌 클러스터 인덱스를 사용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테이블 스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넌 클러스터 인덱스가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인덱스를 안 쓰니까 지우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선택도가 나쁜 열에는 클러스터가 아니라 B 클러스터 인덱스는 안 만드는 게 낫다. 이게 실제 결론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인덱스가 있어도 안 쓰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인덱스가 있는데 안 쓰는 경우에는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금 인덱스 얘기는 되게 다 끝났고요. 다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교재는 482페이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커스텀 아이디가 100번인 거, 아까 거예요. 커스텀 아이디가 100번인 거 조회하면 당연히 인덱스 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실행기 보면 인덱스 잘 쓰고 2페이지만 읽죠.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실수하는 게, 이게 곱하기 1하면 데이터 별이 안 변하죠? 관계없죠? 그래서 이 열에다가 무슨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회해볼까요? 실제 인덱스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조회해서 실행객 보니까 뭐예요?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이에요. 스캔은 테이블 스캔 똑같아요. 메시지 몇 페이지 읽었어요? 다 읽었네요. 자, 이게 무슨 일이나요? 무슨 일인가요? 보니까 자, 왼쪽에 있는 열에다가 무엇을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덱스를 못 써요. 얘가 SQL 서버가. 이게 주의점이에요. 그래서 1을 곱하나 실제 값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쓰고 여기다 1을 곱하면 인덱스를 안 써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중에 쿼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인덱스를 전혀 못 쓰니까 주의해야 된다. 근데 꼭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퀄이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1하나, 여기다 나누기 1하나 똑같죠. 이게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 열일이면은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고 그냥 두고 이걸 넘겨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똑같으니까 얘는 인덱스 잘 써요. 그죠? 2페이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특히 쿼리문을 만들 때 이 열일이면은 아무것도 가공을 하지 말아라. 이게 주의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덱스의 결론을 좀 볼게요. 48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죠. 자, 결론을 보면 이제 인덱스는 당연한 얘기 볼까요? 열 단위에 생성이 되죠. 그리고 웨어절에 사용되는 열에 인덱스를 만들어야 돼요. 셀렉트 열 이름에서 거기 나오는 건 인덱스 안 써요. 웨어 열 이름 이퀄 그 열 이름에 인덱스를 사용되니까 그러면은 웨어절에 사용되는 열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어라. 그 얘기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는 얘기죠. 얘는 인덱스 만들어봤자 안 써요. 웨어절에 있는 유저 아이디 여기다가 인덱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웨어절에 사용을 해도 자주 써야 가치가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 쓰는데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차라리 한 번 느려지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인덱스가 페이지도 많이 차지하지만 SQL에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때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자주 쓸 때, 셀렉트해서 자주 쓸 때 인덱스를 만들어라. 그 얘기고. 그리고 데이터 중복도가 높은 열은 인덱스를 만들어 소용이 없다. 아까 선택도가 나쁜 거죠. 근데 아까 데이터 종류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세요. 10개밖에 없는데 데이터는 이만큼 하면 의미 없죠. 더 나쁜 게 뭐예요? 성별 같은 것도 남성, 여성 두 종류밖에 없죠. 그런 데다가 인덱스 만들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외래키가 사용되는데 인덱스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열에도 인덱스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인덱스가 있으면 더 느려지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만 일어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 경우 실무감이 있거든요. 셀렉트는 아직 안 하고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기만 해요. 그럴 때는 인덱스를 아예 없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셀렉트 안 할 건데 뭐하러 만들어놔요? 그럴 때는 인덱스 없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일어나면 그냥 차곡차곡 쌓이니까 SQL 서버 성능이 나빠지지가 않겠죠.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클러스터 인덱스는 테이블당 몇 개만 하나만 만들죠.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는 어떤 거에 지정할지 잘 결정하세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데 프라이머리 키 만들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클러스터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검색을 안 한다면은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넌 클러스터들을 지정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클러스터 인덱스가 하나 남잖아요.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데다 지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바이 TBL 있죠. 구매 TBL의 기본 키가 뭐죠? 순번이죠. 순차 번호, 넘열이죠.
거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지정했죠? 그럼 거기 클러스터 인덱스 만들어지죠? 별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순번으로 검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걔한테는 비클러스터형하고 다른 데다가 클러스터형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러스터 인덱스가 테이블에 아예 좀 없는 건가 좋은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는 클러스터 인덱스를 아예 만들지 마라. 어떻게 해요? 프라이머리 키 지정할 때 non 클러스터드 지정하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없이도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는 제거하세요. 확인해서 인덱스 쓸 건데요. 그래도 SQL 서버가 안 쓴다 그랬죠. 아까 확인해 봤죠? 인덱스 있어도 SQL 서버가 안 쓴다면은 확인해서 제거해라. 그리고 계산열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열은 우리가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여기 그냥 실수 5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계산열은 이거예요. int 하고요. 합은 실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두 개가 계산돼서 이렇게 예약을 쓰면요. 계산돼서 이렇게 합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인서트 할 때는 뭐예요? 이 두 개만 인서트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열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열에도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이해되시죠? 인서트하고 이 두 개만 입력하면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계산열이고요. 계산열에도 인덱스를 create cluster 인덱스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열 조회 시도 인덱스를 사용한다. 요 얘기를 확인했어요. 되셨나요? 계산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 얘기를 9장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끝냈는데요. 사실은 방금 얘기한 인덱스 결론 때문에 계속 실수를 했고요. 여러분은 인덱스가 많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은 걸 이제 아시겠죠? 인덱스는 적절한 곳에 쿼리문을 외워전에 많이 쓰는 곳에 인덱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안 쓰는 인덱스도 많죠? 그러니까 안 쓰는 인덱스는 제거하고 이런 내용을 좀 잘 확인하신 다음에 실제 SQL 서버를 운영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SQL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다시 한번 꼭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